서로 말도 안 하고 사는 건 우리가 꿈꿨던 은퇴가 아니었어요. 52세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제주로 내려간 부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들이 남은 인생을 오롯이 함께 보내고 싶어 선택한 제주살이였지만 정작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이 부부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남편은 수학, 아내는 국어교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기에 사학연금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받고 있었고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제주 외곽에 작은 단독주택도 마련했죠. 이론적으로는 성공한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 대화가 줄어든 건 단지 습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따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고 교직이라는 역할이 사라지자 서로를 이해하는 틀도 함께 사라졌던 겁니다. 그들이 갈등을 해결한 계기는 역할 재정립이었습니다.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은퇴교사들을 위한 은퇴 후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듣고 서로를 파트너가 아닌 같이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후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독서클럽과 수학교실을 열며 지역사회와 연결되었고 자연스레 말도 많아졌습니다. 은퇴는 돈보다 관계의 재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군 출신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간 군 생활을 하며 군인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췄고 매월 180만 원가량의 안정적인 연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부 사이의 온도차였습니다. 남편은 군복을 벗는 순간부터 집에서 지휘관처럼 굴었고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은퇴 후에도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여겼지만 아내에겐 오히려 명령으로 다가왔던 거죠. 결국 아내는 잠시 친정으로 내려갔고 남편은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 부부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된 건 남편이 지역의 은퇴자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조직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인근 마을로 둘이서 트레킹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생기는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생활 방식의 충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5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했던 그녀는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병행했기 때문에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문제는 혼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한 상태. 매일 TV만 보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답답함을 느꼈고 자신이 원하던 은퇴 후 삶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은퇴 여성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동네 작은 카페를 열었고 이 공간을 지역 주부들의 소모임 장소로 내어주며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율성과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아 동네 복지관에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긴장도 해소되었죠. 경제적 안정은 필수지만 의미 있는 시간 배분과 자아 실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은퇴 후 삶이 충만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금이 있어도 관계와 역할,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금은 은퇴 생활의 기초입니다. 교사 부부의 사학연금, 군인의 군인연금, 자영업 여성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모두 은퇴의 불안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이 행복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재정립, 일상의 구조화, 그리고 사회적 연결성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기, 그리고 가장 혼자라는 감정을 자주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공허함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로 간 교사 부부가 그랬고, 군복을 벗은 남편이 그랬고, 가게 문을 닫은 여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돈과 동시에 관계 설계와 삶의 구조 설계도 함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 은퇴 준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어 경제적 불안은 줄였지만 은퇴 후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맞은 5060대가 사회적으로 단절될 때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의 인지기능과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져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대화와 활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자가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교사 부부가 지역교육봉사와 독서클럽을 운영하며 얻은 만족감, 군 출신 남성이 은퇴자 모임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한 경험, 자영업 여성이 동네 카페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 사례는 모두 사회적 역할이 삶의 활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체 활동 역시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인지기능 감퇴를 늦춰주며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진 시기에 산책, 가벼운 등산,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 단계에서 재무 계획 못지않게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계획과 정신건강관리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모임 참여,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나 배움의 기회를 찾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돈뿐 아니라 내가 은퇴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이 삶의 바탕이라면 사회적 역할과 정신 건강은 그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지붕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